네, 윤선생 ETF 교실이에요.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ETF 시장은 어땠는지 시간 통해서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주제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특징 ETF들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반도체, 소형주, 그리고 은행주, 이외 일본과 중국 관련 ETF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ETF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주식시장만 보면 FOMC 이후에 굉장히 좀 뜨거웠어요. ETF 시장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제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이제 시사한 FOMC 이후에 미국 증시 정말 뜨겁죠. 네. 계속 뜨겁고요. 지금 3대 지수도 지금 7주 연속으로 좀 상승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28년 이후에 이제 7주 연속 상승한 케이스가 한 82회, 전체 한 5,000회가 넘는 네. 구간 중에 이제 한 82회에 불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드문 이제 케이스로 맞아요.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피봇 기대감 부각이 되면서 미국 ETF 시장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간 단위로 이 미국 시장, ETF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을 좀 체크를 한 거예요. 지금 직전주, 이제 지난주에 이제 523억 달러라는 네. 이제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자금이 그러네요. 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연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자금 유입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좀 주식형에 좀 자금이 좀 집중됐다라는 것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FOMC 이후에 ETF 쪽으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올 들어서는 주간 기준 이제 가장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있었던 한 주였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주식형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디테일을 좀 볼까요? 어느 쪽으로 돈들이 들어갔는지? 네, 우선 좀 세부 카테고리로 보면 미국 대형주에 좀 자금이 집중이 됐습니다. 네. 뭐 S&P 500 ETF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대형주 카테고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표 보면서 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대형주에 굉장히 자금이 압도적으로 몰리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미국 대형주 카테고리에 231억 달러가 좀 그러네요. 집중이 됐고요. 이외에도 이제 미국 주식 전반, 이제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까지 좀 넓게 포괄하는 이제 미국 주식 전반에도 좀 자금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제 채권형에서는 약간 이제 엇갈린 모습 좀 보였던 게, 미국채 장기물에는 유입을 보였고, 반대로 이제 미국채 단기물이라든가 중기물에서는 좀 유출을 보였다라는 부분 좀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좀 이제 한국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네. 조금 이제 엇갈리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한 1조 8천억 정도 자금이 유출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주식형에서는 이제 6주 연속으로 좀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좀 연간 기준으로는 이제 순유출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었다 정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다만 이제 미국 쪽은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 유입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 일단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ETF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주요 특징 먼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지난주 이제 시장 ETF들 좀 등락률 좀 살펴보면, 어떤 기술주라든가 혹은 이외에도 이제 친환경까지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인 점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어요. 지금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 표는 이 주간 단위 등락률 나타낸 건데, 주요 이제 테마별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빨간 표 쳐놓은 반도체라든가 친환경 이제 주간 단위로 각각 9.1%, 8.6%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는 결국 굉장히 좀 기술주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산업이라는 테마 정도로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로는 거의 한 63% 정도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이 금리 하락에 따른 이 비용 부담 감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IRA 법안에서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가 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주 내에서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중심으로 친환경 관련된 것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한 주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일단은 뭐 돈도 많이 들어왔고 이제 주식형 쪽으로의 자금 유입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하다 보니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떤 것들인지 좀 볼까요? 우선 주간 단위로 이 신고가 종목들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주간 단위로 655개 종목이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거 역시도 좀 제가 좀 일정 요건을 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걸어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보시는 이 차트는 이 신고가 중에 이 상승률 상위 ETF도 좀 골라봤습니다. 뭐 반도체라든가 혹은 AI 관련된 ETF들
요거 외에도 전통 제조업이라든가 혹은 뭐 소형주, 배당 성장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기술주 이외에 신고가 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살펴볼 만한 ETF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좀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제조업이랑 다음에 소형주 두 가지 정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리어쇼링이라든가 혹은 뭐 리쇼링 이슈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관련된 내용들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차트가 미국 이제 전통 제조업 기업들을 묶은 이제 ETF예요. 네. 티커는 이제 AIRR 티커를 가진 ETF인데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소형주입니다. 이런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소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미국 S&P 500, S&P 600 소형주를 묶어놓은 ETF인 VRO 티커를 가진 ETF가 역시나 좀 최근 들어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대신에 이 소형주들은 아무래도 이 금리라든가 혹은 경기에 좀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주의해서 이제 같이 보십사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뭐 경기나 금리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소형주 쪽으로도 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ETF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저희 좀 관심 갖고 짚어볼 만한 ETF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볼까요?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드리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은행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은행 관련해서 뭐 대형 은행들은 뭐 KBWB 티커를 가진 ETF 혹은 뭐 지역 은행은 뭐 KRE 티커를 가진 ETF들 계속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은행주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 중에서는 이제 이 채권 평가 손실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부실률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가 미국 지역 은행주 ETF인 이제 KRE 티커를 가진 ETF의 주가 그리고 EPS 추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EPS 추정치가 좀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움직임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업종군 은행 관련 ETF 흐름 짚어봤고요. 이외에는 저희가 일본 그리고 중국도 앞서 키워드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씩 좀 볼까 합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책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흐름 어땠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지난주에 직전주에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폐지에 대한 우려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이 숫자로 좀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빠르게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폐지감 우려감, 이 정책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지난주에 이 10년물 국채금리랑 그리고 이 동반해서 이제 일본 은행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 검정색 선이 이 일본 은행주 ETF 주가 추이고요. 다음에 주황색 선은 이제 일본 국채 10년물 주인데, 지난주에 둘 다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직전주에 좀 하락을 보였던 이 기술주들 이런 것들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반도체 산업 ETF가 주간 단위로 5% 반등을 하면서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이외에도 이제 뭐 전자정밀이라든가 클린테크라든가 이런 쪽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엔화는 좀 강세를 좀 계속 지속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책이 뭔가 당장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는 조금 어렵다. 어떤 숫자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당장은 어렵고, 대신에 이제 엔화 먼저 한쪽으로 먼저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우선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나쁘진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그 내에서도 조금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다. 특히나 이 미국 피복 기대감과 함께 이제 이 홍콩 지수가 좀 연계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홍콩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 지금 최근 동향은 이 홍콩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는데, 반대로 이번에 좀 지난주에 좀 홍콩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 보인 모습이 좀 두드러졌었고요. 오른쪽 차트는 이제 AH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 홍콩 지수 대비 이 중국 본토 종목들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일 종목에 대해서 이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 다음에 중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한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프리미엄 자체가 148.44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2006년 이후 평균치 123을 좀 크게 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홍콩 쪽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중국 쪽 분위기가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보이기에는 조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이제 여러 과제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시장 분위기 쭉 정리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우선 주간 요약은 이 미국 ETF 시장 역대급 자금 유입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 자금이라는 게 어떤 시장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기대감 이런 것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역대급으로 좀 자금 유입됐다라는 점에서는 좀 시장에서는 당분간 좀 더 이제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7주 연속 상승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희귀한 그런 그렇죠. 케이스다 보니까 네. 조금은 이제 위험 관리도 좀 같이 해가면서 시장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구간에서 자금 유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그래도 그 체력에 대해서 조금은 믿음을 갖게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건 부담일 수도 있다라는 건 늘 염두에 두고 시장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윤선생 ETF 교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